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공개문제 PT라고 써있는 파일 한 개 안에 1번 페이지부터 12번 페이지까지 문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하나에 2개 페이지씩 묶어서 지금부터 분석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시험장에서도 2페이지 분량을 실제 작업해야 되는 분량으로 문제 지시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장 기준에 맞춰서 2개 페이지씩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유튜브에 미리 동영상을 남겨놓기는 했었으나 그냥 다시 작업을 한다 생각하고 1번 페이지와 2번 페이지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키시게 되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1이라고 하는 파워포인트 문서가 뜹니다. 저장 위치는 저는 그냥 임의로 D 드라이브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 드라이브에서 1001이라는 폴더에 저는 PT1이라고 그냥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떤 파일 이름으로 해라 라고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따르시면 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요. 디자인을 누르신 상태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보시게 되면 현재 16:9 와이드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서 화면 슬라이드 쇼를 4:3 비율로 하시거나 A4 용지로 해서 바꾸셔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정확한 지문을 좀 설명드리면, 예전에 제가 시험지를 가져온 게 있는데, 원래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시험장에서 실기시험이 끝나고 나면 문제지를 그냥 가져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문제지에 나와 있는 지문을 가지고 제가 좀 몇 가지 언급을 하고 나서 파워포인트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지의 내용이 지급되는 회차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 틀은 비슷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A4 용지를 그냥 대략 맞춰주고요. 최대화로 해서 이렇게 4:3 또는 A4 용지 사이즈로 맞춰줍니다. 우선 슬라이드 작성 조건이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지에 지급이 되면 종이에 적혀 있는데 1번 항목부터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편의상 엑셀에다가 그냥 지문을 쭉 타자 입력을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각 슬라이드를 문제의 슬라이드 원안과, 그러니까 원본이죠. 원본과 같이 인쇄해서 제출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지급된 종이대로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이제 뭐냐면은 만약에 특별히 주의사항 같은 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주 1이라고 이렇게 괄호치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특수한 지정사항이 있으면 그 지시대로 이행해야 된다 라는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글꼴은 문제 원안과 같거나 유사한 형태로 작업한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원본과 똑같이 하되 만약에 완전 똑같이는 좀 내가 하는 역량이 좀 부족해서 비슷한 형태로라도 하면은 점수 인정이 된다 이 뜻이겠죠. 근데 그 기준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는 감독관이 채점하는 거니까 당연히 비슷하게만 하면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 글자, 그림, 도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기와 모양은 그냥 원본과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에랑 같은 말입니다. 같거나 유사한 형태로 하면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다섯 번째 경우는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글자, 그 다음에 선, 이런 어떤 개체 등은 우리가 흑백으로
작업을 합니다. 네, 흑백으로 작업하라고 이렇게 지시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흑백이 아닌데, 흑백인데요. 흑백으로 하되,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레이 스케일.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딱히 여기서는 뭐 적혀있긴 하지만 의미는 없는데, 나중에 작업하면서 보시면 알게 될 거지만, 어쨌든 핵심은 흑백으로 그냥 색깔을 다 통일해서 작업하면 된다 이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글상자, 그림, 그 다음에 도형에서 색 채우기가 있는 경우, 그래서 채우기는 회색 40%, 네, 회색은 40%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 0%를 기준으로 뭐 작업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지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작성 조건에. 이 퍼센테이지는 뭐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시험지 받으시는 시험장에서 정확히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다음에 6번째 경우입니다. 또 어떤 지문이 나올 수 있냐면, 이제 각 슬라이드에 그 원안과 같이 외곽선 테두리가 인쇄되도록 한다. 네. 자,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은, 그 슬라이드에 이제 그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곽선 테두리라고 하는 게 이게 원래 그 2페이지로 인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냥 지금은 그냥 일단 맛보기로 보여드리려면 또 작업해야 되죠. 설명드리면 원래 인쇄하는 방식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그냥 모든 슬라이드 인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쇄 모드를 좀 바꾸게 되면 여기 지금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죠. 원래 여기에 이 슬라이드 모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얘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게 테두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은 1번 슬라이드만 나와서 그렇지만 제가 미리 2번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에 다시 인쇄를 가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2개가 생겨난다 이거거든요. 이 테두리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6번 지문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시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냐? 오타 난 거는 좀 이해해주세요. 네. 인쇄되도록 하라 이 뜻입니다. 자, 다음에 7번째 항목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각 슬라이드의 크기는 A4 용지 거기서 절반 범위, 그러니까 절반이라는 건 2분의 1을 얘기하죠.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쇄가 가능한 크기가 되도록 조정해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해서 총 슬라이드 2개를 한 개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하라는 지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방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 슬라이드 2개를 한 개 페이지로 나오도록 옵션을 설정이라 이 뜻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반반씩 뭐 차지하도록 해야 된다 이 뜻이고요. 8번째 지시사항은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비번호, 그 다음에 응시번호, 본인의 수험번호 얘기하죠. 수험표에 적혀있는 뭐 수험번호, 그 다음에 성명, 그리고 페이지 번호, 이런 사항들은 자필로 기재한다. 네, 실제로 자필로 펜으로 직접 적으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샘플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비슷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슬라이드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네, 이걸로 가는 걸로 할게요. 좀 줄일게요. 어차피 작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얘가 이제 백지 상태로 있겠죠. 당연히 실제로는 백지 상태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이가 한 장 있을 때
위의 딸에서부터 6cm만큼 거리가 띄어져야 됩니다. 6cm. 그래서 시험지에도 보면은 거리가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위에서 뭐 아래까지 6cm를 떼야 된다라는 뭐 어떤 그런 지시사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6cm. 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길이를, 높이를 6cm를 비워놔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보시면은 선이 하나 그어져 있고요. 네, 반듯하게 이렇게 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그어져 있고,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비번호입니다. 비번호. 박스를 좀 이동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글상자 하나 추가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요. 비번호. 네. 네, 박스가 좀 적인 것 같은데. 네. 가운데로 정렬해야지. 네.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비번호가 여기 적혀 있고요. 여기 콜론 이렇게 찍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글자가 하나 적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수험번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험번호. 네, 이런 식으로 적혀 나와 있어요. 이게 좀 크기 좀 줄이겠습니다. 너무 커서 그런데 네,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수험번호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이름 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다가 성명을 입력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성명, 본인의 이름을 적어라 이 뜻이죠. 네, 그렇게 해서 좀 늘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라는 거를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수험번호 적는 자리, 이름 적는 자리, 비번호 적는 자리가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1번 슬라이드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줄어 들어가서 여기 자리가 1번 슬라이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제1 슬라이드 글자색은 검은색으로 좀 할게요. 자, 좀 제가 천천히 작업을 하는 거지만 한번 참고하시라는 뜻입니다. 시험장에서도 정확히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지시사항을 꼭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는 게, 그래야 나중에 내가 점수 인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가 이제 2 슬라이드가 되겠죠. 네, 실제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뭐가 들어가냐면, 좀 늘릴게요. 여기에다가 4-4라고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당시 받았던 시험지는 여기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페이지 번호가 4-4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네, 이게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여기 테두리가 좀 빠져야 되는데, 윤곽선을 없애는 걸로 하자. 오케이. 여기도 원래는 이거는 제가 그냥 표시하려고 한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장에서 지급받는 시험지에는 이런 그림 형태가 비슷하게 찍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이런 지문들이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뭐 안 읽고 그냥 하신다고 해서 뭐 문제되지는 않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근데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건 이거죠. 7번 항목.
예. 그래서 이 7번 항목만 제대로 이행을 하셔도 6번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차피 제가 나중에 파워포인트에서 작업을 하면서 다 이행이 되는 그 부가적인 옵션 사항들이라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거, 얘를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예, 슬라이드 2개를 한 페이지에 인쇄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지시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파워포인트 한번 첫 번째 페이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이제 샘플을 이렇게 시험지에 나와 있고요. 이걸 보면서 이제 시험지 보면서 작업하시면 되는 건데, 우선 1번 슬라이드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뭐 기존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냥 지우셔도 돼요. 딱히 쓸 건 아니라서. 자, 3인 메뉴 누르신 다음에 텍스트 상자가 있죠? 여기 가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한번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다가 이제 넣을 거죠. 근데 내가 드래그를 해서 상자를 드래그 해놓고 여기에 지금 아직 입력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바깥쪽 클릭해 버리시면은 이 사각형 개체가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글자 하나 정도는 꼭 입력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입력해 놓으세요. 그러면 다시 여기 박스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정보통신의 유형이 되겠죠. 자, 똑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반드시 꼭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글자 크기가 딱히 뭐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는 내 마음대로, 폰트의 크기는 내 마음대로. 자, 그래서 이거 서식을 적용하실 때 어떤 분들은 이래요. 여기가 막대기가 이렇게 깜빡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걸 바꾸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서식 적용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헤매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입니다. 글자를 다 아예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으시든지, 아니면은 컨트롤 A 단축키를 누르셔서 범위를 잡으시든지, 아니면 이 박스체로 선택을 해서 여기 이 박스 상태에서 점이 8개만 찍혀 나오도록 이 상태에서 서식 작업을 하시던지, 이래야지만 서식이 제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먼저 크기는 저는 25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이거 실제로 여기 있는 거는 큰데 작아도 상관없느냐? 상관없어요. 뭐 여기서 더 키우시고 싶으시면 더 키우시고 어떻게 하시건 상관없습니다. 크기는 제한 없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사각형이 지금 2개가 있죠. 좀 위로 올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 사각형 할게요. 자, 이 사각형을 일단은 만들어줘야 되니까 통신 방식이라는 것까지 넣어줘야 되죠. 자, 그러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여기 도형에서 여기에 사각형이 있어요. 직사각형을 하시고 이렇게 쭉 드래그 해줍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파란색 도형이 나오는데 얘를 이제 서식으로 맞추시면 되거든요. 도형 채우기 해가지고 채우기 없음으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 흰색으로 가셔도 됩니다. 어떤 걸 하시건 본인 마음대로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글자색을 미리 검은색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래야 타이핑 쳤을 때 글자가 보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윤곽선 같은 경우에도 그냥 검은색으로 맞추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두께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 그냥 한 2포인트? 여기 적히는 2포인트 정도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음에 만들 도형도 이 서식으로 그대로 틀을 반복해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에 도형을 만들 때도 같은 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통신 방식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고 크기도 역시 내 마음대로. 비교적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정해진 틀이 뭐 규정이 많이 이렇게 뭐 제한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너무 선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와 진짜 내 맘대로 해도 돼요. 예, 뭐 크기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큰 사각형을 둬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복제가 돼요. 그래서 글자는 다 지우겠습니다. 글자는 다 지운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다가 배치를 할 건데,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얘가 이쪽 부분에선 이 사각형이 가려져서 안 보여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선이 가려져 있어요. 이걸 미리 맞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려지려면은 이 배경색이 흰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 방식은 다시 채우기를 흰색으로 맞추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갈게요. 도형 채우기 흰색. 그 다음에 실제로 얘가 이제 그럼에도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겹쳐있는 위치가 제가 선택한 이 두 번째 복제한 박스가 위로 올라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맨 뒤로 보내기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려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뒤 그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 여기쯤에다가 이제 드래그를 딱 해서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넓게 채우셔도 됩니다. 이 흰색 범위만 안 벗어나게만 작업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얘도 크기가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 이 정도로 뭐 해서 좀 더 늘려주셔도 되고. 자,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얘가 뭐 가운데쯤 가면 되니까 이쯤에다가 맞춰주시면 됩니다. 꼭 좌우가 같은 그 정 가운데 위치로 완전히 막 뭐 1mm도 막 허용하지 않게 뭐 이렇게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바로 이 정도면 가운데겠구나 하는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박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대로 붙여 넣어 줍니다. 그다음 여기다 배치하시고 숫자를 2로 바꿀게요. 그래서 크기는 뭐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누르는 건데 한 30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겠죠. 좀 더 키워야겠다. 그럼 뭐 한 45로 이렇게 늘리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나온 대로 똑같이 됐죠. 자, 그 다음 반이중 통신 뭐 하프 듀플렉스라고 되어 있는데 텍스트 박스를 넣을 겁니다. 위에 정보통신 유형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방향키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복제된 거를 내 마음대로 위치로 한 픽셀씩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방향키 누르셔도 이렇게 미세하게 이동이 되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이중 통신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괄호치고 하프 듀플렉스라고 입력을 하라고 되어있죠. 네. 저는 이걸 원래는 더 줄이는 게 좋은데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네. 다음 파워포인트도 저는 좀 줄일게요. 이게 기왕이면은 화면을 또 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여기를 조절해서 양쪽 같이 띄워서 하는 게 편하겠죠? 또 출력을 또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맞춰놓고 하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맞출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괄호 치고 하프 듀플렉스라고 입력하시고 괄호 닫으시면 됩니다. 자, 얘는 박스 뭐 한 이 정도로 그냥 적당히 조절할게요. 너무 많이 줄이시게 되면 얘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한 줄 정확히 뜨게 약간 여유 두고 이렇게 박스 크기 조절하시면 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밑에 부분이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글자 입력한 거에 빨간 줄이 뜨는 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빨간 줄이 뜨는 이유는 그 맞춤법 검사 기능이 동작되는 기능인데 얘는 나중에 인쇄하시게 되면 이 빨간 줄은 어차피 인쇄가 안 됩니다. 실제 프린트 할 때는. 그러니까 단어 입력하시는데 뭐 빨간 줄 뜬다 그래가지고 전혀 문제되는 거 없어요. 알고만 계세요. 네.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입력하겠습니다. 반이중 통신은
통신하는 두 단말기 모두 송수신이 가능하나 라고 적혀있죠. 자, 근데 막상 입력을 해보니까 너무 글자가 커서 이게 한 줄에 다 안 들어가죠. 얘를 이제 글자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한 25 정도로. 네, 이렇게 하면 한 줄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엔터 누르시고 동시에는 불가능한 통신 방식을 말한다. 자, 엔터 누르시고 즉 교대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라고 점 입력하시고 또 얘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괄호 열고 한 칸 띄고 무전기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죠. 이거 띄어쓰기 여기 저 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쪽은 다 입력을 했어요. 자, 이제 밑에 도형 작업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원을 똑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도형 부분이 위에 있고요. 도형에서 원래는 이 순서도를 넣으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순서도 보시면 연결자가 있는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넣어도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상관없습니다. 이걸 넣으셔도 되고요. 아, 나는 그냥 타원 넣을래. 그럼 타원으로 넣으셔도 돼요.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원으로 넣으시게 되면 이게 들어간 상태에서 보면 이게 너무 가로 세로 높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지름을 똑같이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보시면 크기 여기 있는데 서식 메뉴의 크기를 같은 사이즈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3 엔터, 그 다음 여기도 한 3cm 엔터 하시면 이렇게 정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치시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글자 송이라고 입력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는 안 바꾸셔도 되는데 뭐 나는 약간 좀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 한 25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키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쪽이 이제 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뭐 미리 만들겠다 그러시면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수직 복사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컨트롤 시프트 이러면 수직 복사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수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인데 반대편은 나중에 하고요. 일단은 이 가운데 부분 이거 저 원기둥 분필 모양 도형을 넣을게요. 그래서 여기에 삽입 버튼 누르신 다음에 도형에서 원기둥 원통이라고 되어있죠. 원통을 이렇게 일단 대강 드래그 해줍니다. 그 다음 얘를 회전을 꺾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잖아요. 원래 이게 Shift를 누르시면은 약간 좀 절도 있게 이렇게 꺾이거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회전하시면은 이렇게 90도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편하다 그러시면 이걸로 하시고, 아니면 여기에 보시면 이게 회전 메뉴가 있어요. 개체 회전으로 뭐 왼쪽으로 90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꺾이니까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 크게 조절을 한다 그러면 일단 여기는 이렇게 줄어들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길죠. 길이는 한 이 정도로만 빼셔도 되고요. 뭐 그 다음에 굳이 뭐 좀 조절한다면 노란 점을 클릭하면 얘가 원 지름이 좀 더 길쭉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맞추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까지 됐고요. 여기에 이제 꺾은 선 화살표를 각각 넣을 건데, 꺾은 선 화살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넣냐면 여기에 삽입 메뉴에 도형 가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미 있어요. 꺾인 연결선. 뭐 여기 옆에도 뭐 꺾인 화살표 연결선도 있고, 꺾인 양쪽 화살표 연결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골라서 쓰셔도 되는데 원래 하나라도 다 되기는 됩니다. 옵션을 막 바꿔서 할 수도 있는데 뭐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일단 한번 첫 번째 거 연결해 볼게요. 보시면 얘는 화살표가 양쪽에 없죠. 그러니까 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꺾인 연결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점에 딱 갖다 대고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약간 얘보다 좀 지름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 지점부에서 조금 더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정도로만 딱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올라가도록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의 뭐 굵기는 뭐 당연히 일단 윤곽선 검은색으로 가고요.
그다음 두께는 뭐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 얘도 한 2포인트 정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점선이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복사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여기 메뉴에서 새로 삽입 메뉴에 도형해서 이 옆에 있는 거 이 두 개 화살표에 각각 맞는 유형으로 선택해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일단은 둘 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그대로 복제를 뜹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이게 이제 위아래 반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서식 메뉴에 여기에 상하 대칭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뒤집힙니다. 그러면 여기랑 방향이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화살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윤곽선에 누르시게 되면 화살표 종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눌렀을 때, 아, 이쪽 방향이구나. 예, 각각 그 찍히는 유형이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화살표가 찍히는 유형이니까 당연히 화살표대로 하면 여기 왼쪽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3번 스타일로 이렇게 지정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점선을 나는 여기서 이제 바꿔야 되니까 대시를 이걸로 하면 됩니다. 파선. 네,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도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다음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메뉴를 새로 꺼내서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네, 여기에서 도형에서 아까 왼쪽으로 화살표 하나 나와 있는 거였죠? 그럼 얘가 되겠죠. 꺾인 화살표 연결선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또 파란색으로 돼 있고 뭐 색깔도 바꿔야 되고 또 매번 하기 귀찮죠. 예,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거를 이용해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기본선으로 설정을 딱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색깔이 맞춰져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죠? 꺾인 화살표 연결선을 눌러서 여기쯤에다가 클릭을 해서 이렇게 빼시게 되면 이제 검은색은 자동으로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얘는 점선이 되니까 여기서는 점선을 직접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대시를 파선으로 맞추시는 것도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를 노란 점을 이렇게 조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랑 딱 맞는 위치로 그냥 비슷하게 딱 눈대중으로만 봐도 그냥 같은 위치겠구나 라는 거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각각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여기가 길이가 좀 다른데요. 아,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뭐 문제 생기는 거 없습니다. 이게 뭐 여기 거랑 길이가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감점 사유로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나는 그래도 꼭 맞추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네, 좀 맞추는 거를 좀 더 도전을 할 수가 있겠죠. 얘를 그러면은 좀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네, 원이 너무 큰가요? 그럼 한 2.5로 갈까요? 2.5로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 맞죠? 네.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맞죠, 이게 줄이니까.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만 살짝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거 줄이니까 또 여기 간격이 너무 벌어졌는데 문제 없나요? 이런 거 문제 없어요. 비슷하게만 하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간격이 뭐 좀 더 뭐 좁고 넓고 하는 거는 그런 거는 감점 사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는 완성했고요. 반대편 들어갈게요. 반대편은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그냥 컨트롤 시프트 해가지고요 똑같이 배치시키겠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컨트롤 시프트해서 수평으로 그냥 쫙 반듯하게 평행으로 복사를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두 개를 선택을 하셔서 얘는 좌우 대칭으로 할 수 있어요. 좌우 대칭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가 바뀌죠. 그렇게 해서 방향키 그대로 누르시면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점선인 건 똑같아요. 근데 둘 다 화살표가 빠지니까 일단 송하고 수를 좀 더 옆으로 밀겠습니다. 자, 얘를 같이 잡고 여기 왼쪽에다가 딱 닿는 지점에 맞게 움직여 줄게요.
이렇게 맞겠죠? 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부분은 점선이지만 화살표가 빠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윤곽선, 네,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는 아예 없음으로 처리하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얘 화살표 종류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아까 한 게 맞나? 여기 이게 아니죠. 이 화살표가 아닙니다. 여기 이걸로 가야 돼요. 이게 파여있는 화살표거든요. 이렇게 꺾이는 파여있는 화살표로 가기 때문에 여긴 똑같이 맞춰줘야 되고, 얘는 화살표 빠지니까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이거 종류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는. 그럼 이쪽은 이 오른쪽으로 해서 지금 화살표가 꺾인 화살표가 튀어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윤곽선에서 화살표 보시면은 얘는 이제 좌우가 반전됐기 때문에 이쪽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거 왼쪽으로 가 있는 걸 해야 오른쪽으로 튀어나와요. 이미 좌우 대칭을 한 상태라서.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난 똑같이 맞추겠다 이러시면 이렇게 여기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둘 다 됐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이제 또 4개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얘를 맞출게요. 삽입 메뉴에 도형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그냥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냥 화살표.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화살표도 종류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화살표 종류에 보시면은 이게 움푹 들어가 있는 꺾인 화살표 있죠? 네, 이걸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맞춰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컨트롤 Shift 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수직 복사해 주시고, 좌우 대칭이니까 얘를 여기에서 좌우 대칭 눌러주시면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이쪽 양쪽에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 있죠. 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드래그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Shift 하셔서 여기다가 또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맞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비교 작업 해보겠습니다. 뭐 특별히 이상이 없죠? 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두께가 두께가 서로 다 다른 것 같은데요, 뭐 그러실 수 있어요. 확대해서 보면은 두께 엄청 두꺼운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시간 너무 많이 쓰실 필요가 없어요. 좀 미리 좀 중간에 작업 중에 제가 이렇게 자꾸 그 잡다한 설명을 왜 많이 넣냐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을. 시험 시간이 이게 2시간이죠. 큐넷 사이트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네, 큐넷 사이트를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웹브라우저를 켜가지고 큐넷 사이트의 다시 한번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시험 규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넷 사이트 들어가면은 시험 시간이 나와 있어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보시면은 시험 시간이 실기가 2시간이죠. 2시간. 네, 2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명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여기다 좀 설명을, 그냥 부가적인 설명을 적으면, 자, 시험 시간 2시간 중에 파워포인트는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 막 똑같이 하시려고 막 하시다 보면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엑셀이나 액세스 문제 같은 거 들어갈 때 뭐 파워포인트를 나는 먼저 하겠다 이러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파워포인트 먼저 했더니만 이 파워포인트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막 엑셀, SS에서 시간이 모자라서 떨어졌어요 이러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간혹 한두 분씩 뭐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파워포인트에서 너무 여러분 시간 많이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쓰지 말란 얘기는 비슷하게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만 하셔도 점수 인정이 다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이게 뭐 두께가 뭐 서로 뭐 이게 안 맞아요 시험지하고 그러면은 감점되는 거 아니냐 막 걱정하시는데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만 하셔도 점수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흐름 박스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흐름 박스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다시 화면 좀 줄이고요. 자, 위에 보시면 통신 방식 아까 만들었었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여기다가 복제품 드래그 하시고요. 여기다가 데이터의 흐름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이런 쪽에다가 배치하시면은 작업이 끝납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말풍선만 만들면 되죠. 말풍선. 말풍선 빼먹으면 안 되죠. 자, 흐름 방향 동시성 여부에 따라 분류라고 하는 이 말풍선을 추가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삽입 메뉴의 도형에 여기에 말풍선을 보시면은 설명선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노란 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이거 방향을 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박스랑 닿아야 되죠. 네, 그래서 얘는 줄이겠습니다. 얘가 잡히네. 네, 여기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기는 어차피 공간이 남으니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더 길게 뺄게요. 이 정도로. 네, 공간 되는 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흐름 방향 입력할게요. 여기다가 흐름, 컴마, 방향. 그 다음에 엔터. 자, 그 다음에 컴마 하나 더 쳐야 되죠. 옆에다가. 다음 쪽에다가 동시성 여부에 따라. 자,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얘는 더 늘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자랄 때는. 자, 그 다음에 엔터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 분류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분류.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위치 잘 맞춰야 되니까 노란 점 다시 클릭해서 여기다 맞춰 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이 박스보다 더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문제 없어요. 정 불안하신 분들은,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걸 뭐 줄이시던지 뭐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괜히 시간만 더 잡아먹고요. 그냥 여기 지금 제가 한 대로만 이렇게만 하셔도 전혀 뭐 채점에서 감점되는 사항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이 정도로만 만드셔도 점수 인정돼요. 뭐 기타 좀 나는 그래도 좀 최대한 비슷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신다면 완전 싹 다 맞추시는 게 맞는데 그 시간을 차라리 엑셀하고 액세스 문제에 투자하시는 거를 더 저는 권합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번 페이지 쪽 한번 넘어와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2번 페이지는 인적 자원 관리 절차라고 하는 페이지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거 박스는 다 지우시고요. 자, 위에서 작업했던 글자 정보통신 유형을 하나 복사 떠서 2번 페이지 누르시고 컨트롤 V 하시면 그대로 붙여넣을 수 있죠. 자, 얘는 좀 넉넉하게 늘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절차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도 들어가야 되죠. 저는 여기 통신 방식 거 복사 떠서 여기다가 그냥 붙일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로 늘리시고 적당히 조직의 전략 및 목표라고 입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글자 크기는 기본이 그냥 지금 18로 돼 있는데 뭐 얘도 글자 크기를 나는 좀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은 당연히 뭐 한 25로 늘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조금씩 적당히 조절하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는 뭐 딱히 제한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화살표를 넣어야 되죠. 화살표를 넣어야 되니까 여기 삽입 메뉴에 도형에서 이게 이제 밑으로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좀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형에서 아래쪽 화살표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강 그냥 내 마음대로 적당히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실제 보시면 여기가 딱 닿아 있는데
네, 이렇게 다 있는 채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밑으로 해가지고 직무 분석 및 설계라고 박스가 되어 있죠. 자, 똑같이 만들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복제품을 이런 식으로 배치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해야죠. 직무 분석 엔터 및 설계. 네,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크기는 내가 이 정도로만 그냥 나는 하겠다 그러시면 이렇게 줄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약간 띄어져 있죠.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정도로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네, 이렇게 그냥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또 화살표가 꺾이죠. 여기서 그냥 얘를 그냥 복사해서 붙이신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그냥 꺾으셔도 돼요. 이렇게 회전해서. 이런 식으로 회전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Shift 키 누르면은 정확히 이렇게 수직으로 맞춰진다고 그랬죠. 15도 각도로. 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배치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이 정도로. 자, 그리고 컨트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복사합니다. 그 다음 얘를 약간 늘립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 입력할게요. 인적 자원 계획 엔터 및 예측 입력해 주시고요. 자, 좀 너무 많이 늘린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다. 자, 다음에 이제 또 얘랑 같이 복사 뜰게요. 이제는 컨트롤 시프트에서 또 옆에다가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원자 모집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뭐 얘도 좀 줄여야겠다 그러신다면 이렇게 줄여도 되겠죠. 자, 다시 또 이 두 개를 같이 복사 뜰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에서 이렇게 놓으시고, 자, 얘가 지금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너무 길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줄이겠습니다. 이거 더 줄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길이 제한 같은 거 없거든요. 예, 줄이고 싶은 만큼 더 줄이시면 돼요. 그래놓고 얘를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더 간격을 조절해서 이렇게 맞추시는 거죠. 여유 공간을 충분히 이렇게 확보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됐죠?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선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는 한 줄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또 얘를 여기 거 그냥 제가 복사 뜰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 이 부분에 맞추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교육훈련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하나 복사 떠야 되겠죠. 네. 컨트롤 C, 컨트롤 V. 제대로 복사 안 떠졌네요. 네,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 오케이. 이렇게 화살표 복사 떠서 하나 복제합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적당히 위치 맞추시면 되고요. 여기 글자가 들어갔네요. 여기. 오케이. 글자는 안 나오게 다시 지우시고. 자, 그 다음에 박스를 또 이제 컨트롤 시프트에서 또 이렇게 수평으로 복사 뜹니다. 여기는 좀 늘릴게요. 한 이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성과 계획 및 평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얘도 한 이 정도로 좀 줄여주시고. 자, 다시 여기 같이 복사 뜨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해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급여 및 복리후생, 급여 및 복리후생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밑에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공간이 아예 좀 모자른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얘를 이렇게 여기를 좀 줄입니다. 한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방향키를 위로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공간이 더 확보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하나 더 맞춥니다. 자, 이쯤에다 맞추겠습니다. 뭐 대략 한 이 정도, 이 정도쯤에다가. 그 다음에 길게 빼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부분은 경력관리, 그 다음 콜론 하나 입력하고 인사 이동 및 해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화살표나 사각형은 다 넣었어요. 다 넣었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꺾이는 거 있죠. 니을자 방향으로 여기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고, 세 번 꺾이고, 네 번 이렇게 네 번 꺾이는 이 화살표 선을 넣을 겁니다. 자, 화살표 선은 어떻게 넣냐면은, 자, 여기 삽입 메뉴에 보시게 되면 여기 도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아까 우리가 넣었던 거 이거 꺾인 연결선 보이시나요? 얘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여러 번 꺾는 화살표는 안 보여요 그러시는데, 얘로 만드는 거예요. 얘 여기 이거 꺾인 연결선 아니면은 꺾인 화살표 연결선, 꺾인 양쪽 화살표 연결선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기본적으로 화살표가 한쪽만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거 꺾인 화살표 연결선을 사용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옆에 보시게 되면 선발이라고 써있는 이쪽 점에다 클릭을 하시고요. 딱 맞춰서 끌으셔서 교육훈련 박스 여기 옆쪽 점에다 맞추시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시험지에 나와 있는 모양과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는 이번에 그냥 일직선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일직선으로 채워져 있죠.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두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3포인트, 4포인트까지로 할게요. 됐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이게 너무 지금 타이트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좀 약간 더 벌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당겨 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네, 됐죠.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가지고 붙이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흰색 점을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 맞출게요. 이쪽 점에다가. 그 다음에 얘도 흰색 점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맞추시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노란 점 클릭해서 더 늘리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개 페이지를 모두 다 완성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아니 여기 이게 여기 밑에가 더 튀어나와 있는데, 응? 이거 감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감점 아니에요. 감점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자꾸 이거에 막 신경 쓰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물론 완전 더 똑같이 하면야 좋기는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똑같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작업하셔도 점수 인정이 됩니다. 되는데 그래도 나는 신경이 쓰여요 그러시면 뭐 그때는 당연히 얘를 이동시키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이동시키시면 돼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또 여기 이렇게 이동하고요. 여기도 이동해야겠죠 당연히 한 이 정도로. 여기도 이동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를 또 움직여야겠죠. 더 한 이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다시 노란 점 빼가지고 이렇게 빼셔도 되고요. 이게 길게 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얘도 좀 길게 빼겠다 그러시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흰색 이 경계만 안 넘어가면 됩니다. 안 잘리게만 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한 이 정도 됐네요. 파일에 인쇄. 자,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떠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를 좀 확대하셔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일단은 여백은 다 무시하고 그냥 일단 원본만 볼게요. 원본 보셨을 때 똑같이 나오는지, 정보통신의 유형, 그 다음에 여기 박스 통신 방식, 그 다음 여기 말풍선, 여기 이 숫자 들어가는 거, 반이중 통신, 하프 디플렉스, 그 다음에 여기 뭐 글자 오타난 거 있나 없나 띄어쓰기까지 다 체크하시고요. 이상이 없으면은 일단 오타는 없다라는 얘기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으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갈게요. 여기 스크롤해서 좀 내릴게요. 여기도 똑같이 내가 뭐 잘못 입력한 부분이 있나 없나 다시 한번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2개 페이지가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그 제가 샘플 보여드렸듯이 그 여기 이제 아까 제가 그려드린 거에 보면은 여기 여백을 이제 6cm 위에 준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원래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6cm를 뭐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서식 맞추는 거는 감독관이 옆에서 다 하나씩 알려주거든요. 인천 시험장의 경우에는 그렇게 다 알려줘요. 여백을 6cm로 하되 여기에 뭐 그 설정 작업을 어떻게 하고 디테일하게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굳이 이거 뭐 편집을 한다 그러면은 얘네 원래 이제 이 여백 설정은 원래 따로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서 높이 뭐 이거 뭐 돼 있고 한데 여백 설정 어디서 하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저도 시험장에서 예전에 이거 서식 맞추는 거는 그냥 감독관이 옆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막 버튼 따라서 누르기만 했지 그 작업 알려주는 동안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저도 많이 긴장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정확히는 어디서 하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거 설정하는 방식은 그 디테일하게 알려줍니다.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건 뭐다? 파워포인트에서 내용만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달라 이겁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신경 쓰시고 여기에 뭐 6cm 여백을 뭐 어떻게 하고 안 하고는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자세하게 언급을 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글자가 좀 달라져야 되죠. 여기가 수가 되고요. 여기가 송이 돼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히 편집하는데 내가 아직 틀린 부분이 있나 없나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외에는 비교해 보시면 뭐 특별히 다른 부분, 틀린 부분 없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지금 그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 파워포인트를 못해서 나는 저 떨어졌어요 라고 이런 말은 사실 들리는 게 거의 없어요. 정말 연습을 뭐 못하셔가지고 뭐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대부분 엑셀이나 액세스 쪽에서 좀 많이 이제 못해가지고 탈락했어요 이런 얘기는 들려오긴 합니다만 파워포인트에서 너무 그래서 시간 많이 쓰지 마세요. 최대한 많이 시간을 소모해야 되는 거는 엑셀 파트하고 액세스 파트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